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챗봇은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에이전트는 스스로 일을 끝내는 존재입니다. 스킬, MCP, A2A라는 세 가지 요소를 알면 교실에 들어오는 AI 도구가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실에 들어오는 AI가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둘째, 에이전트는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어디까지 믿고 맡길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AI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챗봇과 에이전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킬, MCP, A2A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AI 도구를 검토할 때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접근 권한이 데이터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장의 뼈대는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챗봇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지만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과업을 수행합니다. AI 도구가 교실에서 어떤 실체로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챗봇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주고 끝나지만 에이전트는 스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 과업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교실에서의 활용도를 결정짓습니다. 왜 여러 단계가 중요할까요? 에이전트는 계획, 실행, 점검, 수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합니다. 같은 부탁을 해도 답을 주는 것과 일을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교실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네 줄로 비교해 봅니다. 핵심은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접근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는 달리 에이전트는 외부 정보에 접근해 스스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챗봇과 에이전트를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장면을 살펴봅니다. 초등 4학년 담임 선생님이 분수 학습지와 방학 안내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챗봇은 학습지 초안 하나, 안내문 양식 정도를 제안합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명단을 읽고 성취도 데이터를 분석해 30장을 만들어 발송까지 준비해요. 중요한 것은 빠르다가 아니라 무엇에 손을 댔는가입니다. 선생님의 관찰 일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챗봇에게 요청했을 때는 30편의 일기를 읽고 공통 내용을 정리한 요약문 한 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학생별로 중요한 내용을 가려내고 개별 안내 초안 30장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일을 어디까지 끝내는가입니다. 방학을 앞둔 금요일 점심 교무실에서의 일화입니다. A 선생님은 30명 개별 안내문을 AI가 작성해줘서 편리했다고 하죠. B 선생님은 AI 도구가 학교 기록부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대요. C 선생님은 도입 전에 뭘 접근하고 무엇을 할 줄 알고 누구와 협력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은 편리함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죠. 에이전트의 3요소, 에이전트는 스킬, MCP, A2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킬은 에이전트가 할 줄 아는 일, MCP는 무엇에 접근하는가, A2A는 누구와 협력하는가를 의미해요. 이 3요소를 알면 에이전트가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스킬은 에이전트가 할 줄 아는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수준별 문제를 생성하거나 오답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고 학부모 안내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죠. 학생 수준 정보를 받아 난이도별 문제 세트를 만들고 퀴즈 결과로 학생별 오답 유형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는 이 스킬 목록으로 드러납니다. MCP, 즉 Model Context Protocol, 에이전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체로는 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퀴즈 점수나 교과서 PDF 같은 자료는 MCP를 통해 연결되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MCP로 연결하면 우리 학교 데이터가 그 회사 서버로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MCP는 단순히 연결 규격일 뿐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이동하는지는 계약과 연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A2A, 즉 에이전트 간 프로토콜, A2A는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튜터가 학생의 서술형 답안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습지를 영어 버전으로 번역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에이전트끼리 일을 넘겨받고 넘겨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학생의 데이터가 어떤 AI들을 거쳐 흐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력의 장면은 9장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에이전트의 3요소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스킬은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MCP는 에이전트가 무엇에 손을 뻗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A2A가 있는 에이전트가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교실에서는 이 세 요소가 각각 수준별 문제 생성, LMS의 퀴즈 점수 읽기, 그리고 튜터 에이전트가 평가 에이전트에게 답안 평가를 요청하는 예로 나타납니다. 그림 6빌의 내용을 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세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죠.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 단계를 처리합니다. 스킬은 내부 능력, MCP는 외부 도구 및 데이터, A2A는 에이전트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챗봇은 이러한 세 방향이 닫혀 있지만 에이전트는 세 방향이 열려 있습니다. 스킬 MCP A2A의 통합 예시로 읽기 부진 학생 진단을 봅니다. 스킬은 내부 능력으로 읽기 수준 진단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MCP는 학교 LMS에서 수행 평가를 읽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A2A는 자료 생성 에이전트의 보충 자료를 요청하여 협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탁 안에 내부 능력, 외부 접근, 옆의 협력이 순서대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산업 표준과 공식 국제 표준의 차이. XAPA와 같은 공식 국제 표준은 심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대신 변화가 느립니다. 반면 MCP, A2A, 스킬 같은 산업 표준은 기업이 제안하고 업계가 따라가며 빠르게 퍼지지만 전략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어떤 표준을 따르는가를 물을 때 공식 국제 표준인지 산업 표준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묻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들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꼭 던져야 할 것들이에요. 첫째, 무엇에 접근하는가?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이전트의 능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죠. 셋째,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처리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에이전트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에 접근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CP에 연결되는가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도구는 우리 학교 성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검색만을 하는 도구도 있죠. 챗봇 시대에는 손으로 입력한 것만 나갔다면 에이전트 시대에는 권한이 부여된 모든 것이 노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스킬을 가졌는가를 묻습니다. 마케팅 문구만 보면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스킬이라는 눈으로 다시 읽어보면 수준별 문제 생성, 오답 분석, 개별 피드백 작성처럼 다양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에이전트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는가입니다.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다른 AI에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전달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내 학생의 데이터가 어떤 AI들을 거쳐 흐르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를 검토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록 2에 있는 AI 도구 검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FAQ, 흔히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똑똑해지면 에이전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되려면
계획, 실행, 점검의 순환과 외부 도구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챗봇도 도구와 권한이 없으면 한 턴에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도구를 볼 때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무엇에 접근하고 무엇을 끝내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믿고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AI 도구의 권한 설계는 데이터 보호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최종 주체는 변함없이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한을 잘못 설계하면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AI 도구의 접근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우리 반 퀴즈 점수에 접근해서 오답을 분석하는 건 필요하고 충분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 학생 정보나 상담 기록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 과도한 권한이죠. 도구 권한의 설계는 데이터 보호의 설계와 같습니다. AI 기본법에서도 학생 평가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니까요. 중학교 사회에서 AI 학습 코치를 도입하려 했던 C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맞춤형 학습과 자동 채점 등 멋진 기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의 학생 정보까지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겼죠. 결국 우리 반 퀴즈 점수만으로 좁혀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어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학교에서 학생 정보 과다 수집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하네요. 중학교 국어의 B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B 선생님은 서술형 답안을 감독할 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등급 경계선에 걸친 답안은 반드시 직접 읽고 특이한 답안도 교사가 확인합니다. 매주 20편씩 에이전트 점수와 자신의 점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체계화했어요. 감독은 그때그때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는 지점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된 질문. 에이전트가 낸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책임은 교사 몫인가요? 책임은 처음부터 명확히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도구의 제공자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접근 권한을 누가 정했는지,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책임이 한 사람에게 남지 않아요.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는 AI는 이제 챗봇이 아니라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읽는 눈, 즉 스킬, MCP, A2A를 갖추면 도구 속에서가 보입니다. 챗봇은 한 턴의 답을 주지만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의 일을 합니다. 권한의 설계는 데이터 보호와 같고 에이전트가 자율적일수록 인간의 감독이 중요합니다. 책임의 최종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가 사용하는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 교육용 AI 도구가 챗봇인지 에이전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근거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죠. 그 도구의 소개서를 읽을 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을 통해 우리 학교의 AI 도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 만약 그 도구가 학생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이 사용 중인 도구의 결과물이 다른 AI로 흘러간다면 그 경로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데이터 접근과 결과물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질문, 필요하고 충분한 접근 권한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가 가진 데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출결, 성적, 상담 기록, 학부모 연락처 중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부록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부록 2에는 AI 도구 검토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API IEEE 9274.1.1-2023과 같은 기록 표준도 나와 있죠. MCP, 스킬, A2A 세 칸만 표시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연결 표준과 내일의 기록 표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MCP 관련 자료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io에서 확인할 수 있고 A2A 관련 자료는 A2A protoco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킬 관련 자료로는 Anthropic Agent Skills와 OpenAI Custom GPTs가 있습니다. 또한 IEEE 92741-2023과 같은 기록 표준도 있습니다.
산업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AI 도구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보세요. 여기까지 6장이었습니다.